파도 끝없는 역사 공부시키는 이스터에그 찾기와 3.1절 기념으로 만든 장제영 감독의 TMI 시작합니다. 파묘 이스터에그, 각 캐릭터의 이름을 실제 독립운동가 분들의 성을 사용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1. 주인공 이름 김상덕, 최민식, 대한민국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 고영근, 유해진, 개항기 개혁개방운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이화림, 김고은, 임시정부, 의용군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윤봉길, 이도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교육자, 시인, 저술가. 1. 봉길, 화림의 연관성. 영화에서 화림과 봉길은 신어머니와 애동제자로 나오지만 역사 속의 윤봉길, 이화림 독립운동가는 윤봉길 의사가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질 때 부부로 위장하여 함께 활동하던 분이라 한다. 이 호텔에서 보이는 시청광장. 100년 된 박씨 할아버지 귀신이 장손 박지용, 김재철 배우에게 빙의되어 일본의 엄청난 충성심을 보이는 장면이 압권인데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총독부가 보이는 건물임을 알 수 있다. 더 플라자 호텔에서 촬영이 되었으며 실제 풍수지리학적 명당이기도 하다. 이 등장인물 차번호. 각 차별로 의미가 담겨 있다. 고영근의 운구차 1945 이꼬르 1945년 일제강점기 광복되던 해에 김상덕 차번호 49파 082로 이꼬르 49제 파묘 082로 일제강점기 광복 날짜. 이화림 윤봉길 차번호 19무 0301 이꼬르 1919년 3.1 운동을 나타낸다. 3. 여자 머리와 뱀 몸통을 가진 일본역의 누레온나. 물의 여인이라는 뜻으로 바다나 강, 습지에 살며 사람을 해치는 요괴입니다. 박씨 할아버지 묘를 지키는 장치로 영화의 시작과 전개, 위험을 알리는 존재입니다. 사보국사 의열장의사. 나라를 지킨다 는 뜻이며 절을 만든 스님 법명은 원봉입니다. 의열단장이었던 김원봉을 뜻합니다만 김원봉은 월북했고 빨갱이였으며 북한 7대 권력자였고 대한민국을 없애야 할 나라라고 말하며 6.25 전쟁 공로상까지 받은 남노당 주사파 세력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나 북한에 충성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존경받을 필요 없습니다. 감독의 아쉬운 역사 논란 부분입니다. 5. 여우요괴일지도 모르는 일본 음향술사. 기순애의 의미. 일본어로 키츠네는 여우를 뜻하는 의미로 극중, 여우가 호랑이의 척추를 끊었다는 친일파 박씨 할아버지 귀신의 힌트를 얻기 위해 1막이 진행되고 2막은 기순애가 숨겨놓은 도깨비 정령이 이끈다. 쇠말뚝을 박아 한국의 전기를 끊어버리려는 의미가 봉길이 악귀에 씌워 외치던 38.3417, 128.3289 숫자가 묘가 있는 자리 위도, 경도를 의미합니다. 실제 38선이 한반도의 가운데이자 허리를 제대로 겨냥한 것을 알 수 있네요. 6. 첫 번째 파묘 후 상덕이 던진 100원. 일본의 신으로 모셔진 명량의 이순신 장군 역을 맡았던 최민식 배우가 던진 100원 동전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다. 원래 파묘의식 후에 10원을 던져 토지신에게 보답한다는 얘기가 있다. 10원은 흑색과 비슷해 구별이 가지 않으니 100원을 던져 감독은 얻어걸린 효과라는데 일본 장수를 물리친 명량역의 최민식 배우의 이순신 장군이 악신을 물리친다라는 복선이라 생각된다. 7. 도깨비 놀이. 무당 세자매가 사람 몸에 빙의한 악귀를 속여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악귀에 씌운 봉길이를 내세워 홀령을 부르는 장면이 박빙이다. 김선영 배우님이 사쿠라네 라고 하는 대사를 통해 일본 요괴를 칭함을 알 수 있다. 8. 한국 귀신과 일본 요괴의 차이점. 도깨비, 한국에서는 은혜를 갚는다거나 메밀묵과 씨름을 좋아하는 무한돈이 나오는 방망이를 갖는 해학적인 의미로 통용되어 도깨비에 공포감이 없지만 일본은 오니 라고 불리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악랄한 정령이며 사물을 몸주로 갖고 몸에 집착한다. 인과응보를 바탕으로 귀신의 한을 풀어 저승으로 돌려보내는 무당의식을 하는 한국무속과는 달리 일본 요괴는 악랄하여 음영술사들의 봉인술이 발달되어 있다. 극중 이화림, 김고은, 이모씨는 할머니씨는 대물림된 무당 가문의 친할머니다. 손녀딸을 사랑하여 늘 곁에 머물며 지켜주고 있으며 몇 대에 걸친 실력이 응집되어 있어 화리미를 통해 인간들을 위할 때는 나타나고 몸에 대한 집착이 없고 도와주는 것을 보아 도깨비 정령보다 위인 신급인 듯하다. 김고은이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도깨비 신부라는 점을 떠올린다면 장제영 감독의 캐스팅이 기가 막히다. 9. 은어와 참외. 화리미에게 은어와 참외를 준비하였느냐? 라며 먹방 취향을 밝히시는 일본어니. 은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좋아하는 음식, 참외는 도쿠가야 이웨야스가 좋아하는 음식이고 일본의 가문을 묻는 점이라는 해석이 있는데 감독 뇌피셜로 화림이 은어만 준비한 이유는 일본에는 참외가 없어 화림이 단어를 못 알아들었다는 것이다. 10. 오니의 정체. 만명의 적의 목을 베고 신으로 추앙됐다. 라는 대사로 추측한 오니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한 장수였고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추측되며 일제강점기 기순의 음양술사에 의해 몸에 쇠를 넣어 봉인되어 오니가 된 듯하며 조선 전기 호랑이의 척추를 끊기 위해 38선 근처에 매장되었다. 한반도가 분단국가가 된 것이 일본 술사의 저주라는 뜻도 된다. 11. 쇠말뚝 정체.
도시괴담 김영삼 정권 때 국민 세금 200억을 들여 일제 풍수침략 쇠말뚝 뽑기 이벤트는 측량 작업이나 나무를 산에서 내리기 위해 박은 쇠침을 뽑아 프레임 씌운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일본은 풍수질이라는 사상, 학문 자체가 없고 김영삼 대통령은 반일 국민 정서를 바탕으로 조선 총독부를 폭파했고 그 뒤 97년 IMF가 와서 90년대에 최고 경제의 부를 누렸던 대한민국은 망할 뻔했다. 세금 200억을 들여 쇠말뚝을 뽑았으면 흥해야지. 왜 망했냐? 영삼아, 민족정기가 쇠말뚝파가 끊길 정도라면 산은 왜 뚫고 아파트는 왜 짓고 지하철은 왜 다니냐? 이런 미개한 선동에 속지 좀 맙시다.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자들은 조선이 러시아, 중국 식민지가 됐다면 공산화됐을 텐데 일본이 조선을 개화시켜 자유민주주의가 된 나라를 배아파하는 세력들. 6.25 이후 북한에 돌아가지 못한 남노당 주사파 선동가들입니다. 100년 전 일제 침략 역사보다 6.25 남침이 더 큰 아픔이고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화림을 지켜주는 할머니 신도 힘겨울 정도로 힘이 세던 온이는 김상덕의 재치로 퇴마가 되었으니 이제는 통일이 되려나? 영화 덕분에 통일파리들 신나겄어. 오공주상식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